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지어진 우크라이나 국경 폴란드 대피소에서 피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 전해져 해외인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뜨거운 물만 있다면 어디서든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는 컵라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한인들은 컵라면을 트럭에 가득 실어 대피소에 보내기도 하였죠. 난민들 역시 한국의 라면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번져 꽁꽁 얼었던 몸도 마음도 싹 풀어지는 기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한겨울이나 쌀쌀한 날, 이 라면보다 더 간편하면서 든든한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맛은 좋으나 나트륨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기에 꺼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어느 곳에서는 이 라면이 마치 약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감기 몸살에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두통이 올 때도 이 뜨끈한 라면을 먹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2018년에 열린 평창 올림픽은 딱히 이상 기온은 없었으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혹독한 추위를 보였죠. 그런데 그런 한국의 추위가 아무렇지 않은 듯 중계화면 속 눈에 띄는 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로스컨트리 월드컵에서 2위를 거머쥔 노르웨이의 티볼 포슬리 선수였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개막되고 선수촌 곳곳에서는 포슬리 선수가 컵라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매일같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도 한국의 컵라면 하나를 들고 와 맛있게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이런 모습에 한국 사람들은 그저 포슬리 선수가 처음 먹어보는 한국의 컵라면이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밝혀진 사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포슬리 선수는 이미 컵라면을 익히 먹어왔으며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는 피로 회복과 강추위에는 무조건 라면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해안가는 비교적 따뜻한 편이긴 하지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9.6도이며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레로스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4도나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 따뜻한 음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그 중에서도 왜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국의 컵라면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노르웨이의 범국민적인 컵라면 사랑, 이 모든 것은 미스터 리라는 라면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인 이철호 씨가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이철호 씨 본인의 영어 성씨인 리를 가져와 만든 라면 브랜드 미스터 리는 현재 노르웨이에서 그야말로 라면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주변국들의 라면 시장도 장악해 이철호 씨는 라면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라면만 먹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마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다 하여 미스테리라고도 부른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유럽에서 라면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이철호 씨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어 고아로 자랐던 이철호 씨는 미군 캠프에서 구두닦이 등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었는데요. 불과 13세에 갑자기 일어난 6.25 전쟁에서 폭격으로 큰 부상을 입어 사망선언을 받고 영안실에 보내지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철호 씨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정신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되어진 상태에서도 불굴의 의지력으로 의식을 회복한 즉시 간호사에게 소리쳤으며 어린 소년이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노르웨이의 파우스 박사는 어린 이철호 씨를 데리고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하였죠. 그렇게 무려 43번의 수술을 끝으로 기력을 회복한 이철호 씨는 당시 나이 17세로 노르웨이에 정착한 첫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하루 3시간씩 자며 노르웨이어를 공부했고 화장실 청소부, 구두닦기와 같은 굳은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날에는 새 모이용으로 파는 딱딱한 빵을 얻어다가 찬물에 불려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으며 그러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먹는 날보다 굶는 날들이 더 많아지자 이철호 씨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요. 바로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가 되면 남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 배를 굶는 일은 없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는 근처 식당의 설거지 담당으로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손이 불어가면서도 주변 동료보다 2~3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던 이철호 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식당 주방장은 자기가 돈을 보태어줄 테니 한번 정식으로 요리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호의 기회를 얻은 이철호 씨는 이를 악물고 요리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학교에서 1등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은 물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정식으로 요리사가 된 이철호 씨는 그 뒤로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 셰프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력이 쌓인 10년차 만에 최고급 호텔 주방장이 되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렇게 요리사로서 창창대로를 걷고 있던 이철호 씨는 한국을 떠난 지 20년 만에 비즈니스로 다시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연히 맛본 한국 라면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20년 이상을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입맛이 어느 정도 변해버린 그였지만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가진 라면을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떠져버린 것이죠. 맛도 맛이었지만 훌륭한 맛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 이철호 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곧 바로 이 라면을 노르웨이의 가난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라면의 맛을 알리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라면이란 음식 자체를 잘 몰랐을 뿐더러 꼬불꼬불거리는 면이 마치 벌레를 연상시킨다면서 맛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한 입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라면을 사 먹기 시작했고 단 3박스로 시작된 라면 사업은 어느새 2000박스까지 주문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철호 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한국 라면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평소 가장 즐겨 먹는다는 마요네즈 소스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귀국해 한국의 라면 기업들과 노르웨이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라면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광고에 발로 뛰어다니며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열심히 홍보를 했고 이 라면을 산 사람들은 매달 추첨을 통해 한국 여행권을 준다는 상품도 내걸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광고에 출연할 때는 광고가 끝나기 전 꼭 한국의 속담들을 하나씩 소개했었는데요. 그는 노르웨이에서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냈지만 언제나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의 표지에도 꼭 한국어를 기입하였으며 이 라면이 한국인이 만든 한국의 것이라는 걸 빼먹지 않고 알렸죠. 그가 노르웨이에 전파하고 싶었던 것은 라면의 맛이 아닌 그의 본고장 한국의 맛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으며 어린 셰프가 라면 사업으로 노르웨이 전역의 라면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비록 이철호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현재 미스터리 라면은 노르웨이 최대의 식품업체 오클라 그룹에 편입이 되었지만 라면 봉지에는 여전히 한글이 기입되어 있으며 라면의 주 원료는 여전히 한국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료와 한글을 영원히 표기하는 것, 그것이 이철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미스터리 회사를 매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에도 노르웨이 식품점 그 어디를 가도 정중앙에 미스터리 라면이 우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무려 30년이 넘도록 노르웨이 라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철호 씨는 이민자 최초로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았으며 노르웨이의 교과서에는 미스터리의 라면 이야기가 실렸을 만큼 유명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늘 노르웨이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난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평생을 힘써주신 이철호님의 일대기를 풀면서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